안녕하세요, 피츠리입니다. 제가 벌써 XM3를 출고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무수히 저희 로로와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또 오랜 시간 함께 온 제 차에 대한 아주 주관적인 리뷰를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6개월 동안 타면서 중간중간 느꼈던 것들을 꾸준하게 메모해왔는데, 제가 요 메모했는 거 보면서 천천히 하나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즘 가장 핫하고 그만큼 이슈가 많은 차, 어디를 가도 주목을 받는 XM3입니다. 저는 3월 초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 당시에는 출고가 조금 밀려서 한 달 반 정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차가 나오게 돼서 3월 넷째 주쯤? 그러니까 3주 만에 차가 나오게 되었죠. 출고를 받자마자 출고 당일에 바로 출고기 영상을 짜잔 하고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출고기 영상은 요 상단에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차를 받은 지 4일 만에 계기판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떠서 서비스 센터에 먼저 방문을 했고요. 전자식 개통 장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많고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 있어가지고 블랙박스 상시 녹화였던 걸 충격 녹화로 변경한 후에 차의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요. 차박 촬영도 굉장히 여러 차례 다녔어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차박도 다녔었고요. 약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6월 3일경에 시내 주행 중에 차가 멈추는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는 차가 멈춘 거, 그러니까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가 붙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어 변속기, 그러니까 P, R, N, D 어디에다 놔도 이 디스플레이 여기에다가 다 후방 카메라가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오류까지 함께 발생을 해서 급하게 제가 레카를 불러서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연료 펌프 이슈가 생긴 지 너무 초반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비사분들이 좀 아직 이렇게 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으셔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사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지가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연료 펌프 문제로 판단돼서 개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료 펌프 중에서 새 연료 펌프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위에 상단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한번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연료 펌프 수리 이후에 또 멈추지 않겠나 하는 걱정과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 운전대를 잡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약 9일 정도 차를 주차장에 제가 방치를 해두게 됩니다. 9일이 흐른 이후에 외출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켰고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동도 켜지고 다 켜졌는데 디스플레이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이런 오류가 생겨서 제가 다시 한번 정비소를 가게 됩니다. 다시 차에 정을 붙이려고 차를 탔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겪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때는 진짜 눈물 날 뻔했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차가 운전을 하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 쉽게 저희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밟거나 신호 걸렸을 때 보면 계기판에 충전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전이 계속 되는 방식인데, 제가 너무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전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면서 방전이 됐고, 차 내부에 있는 전기 소모가 많은 것들부터 일단 하나 둘씩 꺼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였겠죠. 이제 배터리 전압을 저는 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월 20일경 대대적으로 XM3 리콜이 르노 삼성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리콜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현재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리콜 시작됨과 동시에 리콜을 저는 받았고요. 현재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운행과 차박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콜 조치가 내려오면서 연료 펌프에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리콜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어떤 분께서는 웃자는 말로 멀쩡한 생리를 뽑고 비싼 임플란트를 끼운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우픈 이야기긴 하지만 다들 안전을 위해서 신중한 선택 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속도, 크기,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속도. XM3 참 잘 나가요. 속도가 잘 붙고 브레이크도 엄청 잘 먹히고요. 생각했을 때는 60에서 80 정도 밟을 때보다 100에서 120km 정도 밟을 때가 훨씬 치고 나가는 속도도 좋고, 스티어링도 굉장히 묵직해지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특히 SUV 차들은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자칫 이렇게 차가 뒤뚱뒤뚱 하거나 쏠리는 현상이 많은데, XM3는 제가 봤을 때 코너링도 SUV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크기.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 기준에서는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같은 동급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꿀리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많이들 비교를 해보셨겠지만 셀토스 코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말 1cm라도 일단은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셀토스랑 코나 요 XM3 세 차종을 리스트에 두고 있었었고, 이렇게 전체적인 위험과 그런 큰 느낌은 확실히 XM3가 큰 것 같아요. 차체는 커서 위험이 있고요. 실내 공간은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아담한 느낌? 뭐 여자나 175cm 이하의 남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알맞은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키 크신 분이 타시거나 뭐 등치 큰 분이 타셔서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은 아담한 느낌은 들 수 있어요. 특히 뒷좌석이 쿠페형이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곡선으로 뻗은 천장 때문에 헤드 부분이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닿을 수 있는데 제 친구가 183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탔었을 때 머리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요 정도 여유가 남더라고요. 대가족 차량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소가족 분들께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 차는 디자인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직선 디자인을 많이 쓴다면 유럽은 좀 곡선을 많이 써요. 그래서 XM3는 유럽 차다 보니까 심플하고 좀 우아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유럽 특유의 감성이 있어서 딱딱 떨어지는 매서운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먼저 프론트는 그 르노 삼성의 패밀리룩으로 가장 노멀하고 안정감 있는 그 디자인을 사용을 했는데 간혹 사골처럼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진부하다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르노 삼성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라서 되려 다른 디자인을 넣었으면 저는 좀 반감이 생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다만 QM6가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 저거 XM3인가? 하고 좀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다른 차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엉덩이 부분이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앞차의 엉덩이를 보죠. 앞차가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넣는지, 뭐 비상 깜빡이 넣는지, 신호가 걸려서 정차 중일 때 등등 약간 우리가 모든 자동차의 이 뒷부분 힙을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짝 힙업이 되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이고요. 엉덩이가 다 했다 할 정도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세단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SUV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쿠페형이라서 엉덩이가 불뚝 솟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좀 잘 이루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칭찬을 했다면 분명히 제가 불편했었던 것들도 꽤 있었겠죠. 실질적으로 타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적어봤는데, 첫 번째, 뒷문을 2열 문을 잠글 때 힘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남자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 문을 닫을 때 좀 쾅 하고 닫아주셔야 돼요. 특히나 또 소리가 퍽 하고 닫혀가지고 덜 닫혔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음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고무 패킹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수는 해야겠지만은 조금 무겁고 닫을 때 닫히는 소리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 두 번째, 출발 시 꿀렁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초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초반에 아무래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운전이 능숙해지시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익숙해지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요. 서서히 발 컨트롤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푹 밟으면은 팍 이렇게 되고 꿀렁거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타이어가 예민해서 공기압 점검 표시 등이 굉장히 자주 떠요. 압이 떨어졌거나 고속도로 주행같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갈 때는 계기판에 엄청 자주 뜨더라고요. 예민한 바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점검 등으로 자주 뜨는 것 같은데, 사업소에 가보면 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자주 뜨는 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거죠.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통풍 시트가 약합니다. 저는 아리 시그니처 트림이기는 하지만 옵션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차에는 사실 통풍 시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동호회 분들이나 제 지인분들 중에 XM3를 몰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차주분들께서 통풍 시트는 좀 약하다, XM3가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마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차주마다 느끼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 또 여성 운전자로서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차박을 하는 입장으로서 또 많이 보는 눈이다 보니까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록 제 차는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이 있었긴 하지만 결함 없이 지금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추후에 1년이 되면 1년 후기 꼭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